1월 18일 실시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1,974표 중 915표를 얻은 이기흥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기흥 당선인은 앞으로 4년간 대한체육회를 이끌어갑니다. 1월 19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K아트홀에서 열린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서 정진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2022년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중점 관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5월 30일까지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정치관계 법규에 관한 질의 처리와 양질의 법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1년 재보궐선거 안내센터를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지난 18일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이기흥 후보자가 당선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1월 18일 실시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1,974표 중 915표를 얻은 이기흥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종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위장,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이기흥 제40대 대한체육회 회장, 강신욱 당국대학교 교수 등 총 4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는데요. 전체 투표수 1,974표 중 915표, 46.35%를 얻은 이기흥 후보자가 507표의 강신욱 후보자, 423표의 이종걸 후보자, 129표의 유준상 후보자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기흥 당선인은 20일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받고 앞으로 4년 동안 대한체육회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회원 종목 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임원 및 대의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중 무작위로 선정된 총 2,170명의 선거인 중 1,974명이 참가해 90.9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의 투개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K보팅을 이용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각종 위탁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깨끗한 선거 문화가 우리 생활 주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월 19일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1월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K아트홀에서 열린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서 정진환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장이 당선됐습니다. 정진환 후보는 총 유효 투표수 67표 중 41표를 얻어 대한장애인체육회 수장 자리에 올랐는데 경기인 출신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 당선된 건 이명호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안정된 일자리 속에서 장애인 체육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의 선거인은 정가맹 단체장, 시도장애인체육회장,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집행위원, 선수 대표, 지도자 대표, 심판 대표, 학계 대표 등 67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은 머무는 곳에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 선거인 67명 중 49명이 거소투표를, 18명이 현장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일 과천청사에서 정진환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했고 정진환 당선인은 오는 2025년 2월까지 4년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이끌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와 2022년 양대선거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한 중점 관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다가올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와 2022년 실시될 대통령 선거 및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준비를 위한 중점관리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김세환 사무총장은 재보궐선거와 2022년 양대 선거 결과를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투개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엄중한 과업임을 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선거관리 최고 전문가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2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재보궐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당국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자 등 선거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허용되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최고 5억 원인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고 최고 50배 과태료 제도를 적극 안내해 금품 기대 심리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매수 기부 행위, 비방 허위 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인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서울과 부산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2년에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는데요. 양대 선거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즉시 양대 선거 준비체제로 전환하여 최적의 선거관리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양대 선거를 대비해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 편의를 개선 확대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장비 물품의 품질 개선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7월 12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9월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대통령 선거 사무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데요. 이에 중앙선관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외선거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 발생한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확한 선거관리로 절차 사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를 높이고 선거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소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 법규에 관한 전화, 인터넷 및 방문 질의 처리 등 민원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5월 30일까지 2021년 재보궐선거 선거안내센터를 운영합니다. 재보궐선거 선거안내센터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알기 쉽고 편리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재보궐선거 정보 공유를 통해 법규 운영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데요. 선거안내센터에서 전화, 인터넷, 방문 등에 의한 질의를 처리하고 후보자 및 선거 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선거 정보 등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와 선거법과 판례, 질의회답 등을 제공하는 선거법규 포털 서비스를 운영 관리하는 등의 선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우편 발송이 가능하고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 등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공직선거법에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가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요되는 임차료, 전화통화료 등은 선거비용 제한에 관해서 예비후보자가 본인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화하는 경우에는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고 선거사무소로 신고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전화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사무소 외에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유서기관의 설립, 설치를 금지하는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가 전화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을 금지한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할 수 있습니다.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로 나눠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행위부터 살펴볼까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옥 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도로변,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장소를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찬 모임에서 건배사를 하면서 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어떨까요? 이 경우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이때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할 수 있고,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 또는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선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 후보자의 지지 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옥 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수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와 관련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 호소를 하는 발언을 하게 하거나 종교 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 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거나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 후보자를 오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 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이처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그 자체가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이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 유권자가 그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오는 1월 24일부터 4월 7일 실시하는 지역구 군의원 및 장애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시기와 상황에 맞는 알기 쉽고 정확한 법규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 안내하는 서비스인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법규 포털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보기 배너를 통해서도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내년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재보궐선거 이후 양대 선거 준비체제로 신속히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선거 결과를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선거 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투개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